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진핑의 후계 구도 얘기가 나옵니다. 시진핑의 후계 구도. 자, 그렇다면 이제 시진핑이 2인자까지 그리고 자기 주변에 뭐 라인들 시가군들 싹 다 수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시진핑은 그럼 누구한테 자리를 물려주려고 다 수청하는 건가? 아, 간부들이 아니야? 간부들이 아니면 그러면 직속 자녀? 그러면 이제 시선이 누구한테로 갑니까? 시진핑한테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이 시밍저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던. 하지만 이게 전문가들 입장에서 이걸 분석했을 때 물론 시밍저는 이제 정실에서 나온 딸이긴 해. 하지만 시진핑 입장에서 그 봉건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시진핑 입장에서는 딸은 결국 딸이라는 거야. 자리를 물려받으려면 딸 아니라 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진핑은 딸이 아니라 시가의 피를 이은 남성 후계자를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요. 그러면서 등장한 게 시진핑의 사생아 루머예요. 이거 여러분들 아마 안 들어봤을 거야. 아마 못 들어봤을 거야. 근데 저는 옛날부터 약간 좀 이게 좀 정기적으로 한 번씩 들려왔어. 시진핑 사생 아들. 근데 뭐 시진핑 사생 아들이 있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야. 난 항상 그랬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들이 자기 돈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정씨를 국내에 둡니다. 자기 가정, 와이프, 그 다음에 자기 자녀.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돈을 해외로 빼돌려면 뭐 해외 누구한테 송금을 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렇다고 내 자식이 해외 가가지고 계좌 트는 거 그거보다는 더 확실한 거는 이제 내연녀를 한 명 골라요. 그래가지고 그 내연녀랑 즐기면서 그 내연녀와도 자녀를 한 명 낳아. 그리고 이 내연녀와 자녀를 해외로 보내요. 그리고 그 해외로 보내가지고 걔네들한테 돈을 보내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말 그대로 내연녀니까 관계가 없잖아. 이 조사에도 잘 안 나온단 말이야. 뭐 결혼을 한 사이도 아니고 그냥 남인데. 하지만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이 자녀로 약간 이어진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자기 핏줄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해외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해외에서 이제 해외로 송금을 하면서 해외에서 살아라. 호의호식해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의 간부들은 해외에다가 첩을 많이 둬요. 그러니까 뭐 시진핑도 예외는 아니겠다. 이런 루머가 돌아요. 도는데 이제 또 이 미친 또 중국의 얘네들도 장난 아니야. 중국의 온라인 수사관들이 있잖아. 얘네들이 수사에 수사를 해가지고 정말 몇십 년 전 자료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시진핑의 사생활 리스트가 나옵니다. 근데 봐봐. 여러분들 우리는 이 루머를 믿을 필요는 없어. 말했잖아. 그냥 참고 자료, 분석 자료일 뿐이야. 하지만 이런 루머나 이런 말들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지만 지금 이 정황은 우리가 믿을 수 있어. 지금 이 상황과 이 상황을 믿어야 돼. 항상. 자, 그러면서 이제 후보 얘기가 몇 명 나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굉장히 혹시 시진핑의 픽줄이 아닌가라는 뭐라 해야 될까? 의심, 의혹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분석이 진짜 기가 막혀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인물이 장ren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장ren정. 1990년 10월생이야. 36살이죠. 장시성 출신입니다. 그리고 베이징 대학교 중문과 학부. 그 다음에 바로 박사로 진학을 해요. 이 본과에서 대학원 없이 바로 박사로 가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야. 여기까지는 그냥 오케이. 공부를 많이 잘했나 보다. 공부를 열심히 했나 보네. 정말 잘했나 보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게 2013년 즉 시진핑이 총서기가 되고 나서 시진핑이 당정군 최고 권력을 움켜쥔 그 해부터 이상한 게 시작이 돼요. 뭐냐? 이 장ren정이 그때 읽었던 전공했던 그 전공이 중국 고대 문학이야. 뭐 중국 고대 문학이니까 고전 문학 이런 걸 전공했어요. 뭐 중국에서는 그게 뭐 좋은 학과일 수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그게 막 그렇게 유망한 학과라든지 뭐 비주류 전공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중국의 고전이잖아. 근데 갑자기 교육부에서 이 장ren정을 공파로 하버드대 방문학자로 파견을 보내. 그리고 이 장ren정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유학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중국의 하버드 대학교, 특히 하버드 케네디 스쿨은 해외에 있는 중국 공산당 당학교 같은 곳이에요. 하버드 캠퍼스에서 걷는 중국인들 중에 아무나 한 명 붙잡고 물어보잖아. 그 집안 배경은 어마어마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국인 아무나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버드대를 들어갔다. 하버드에서 다니고 있는 중국인들 아무나 손잡고 물어봐도 그 집안은 가히 중국의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진 그런 집안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일단 제일 대표적인 게 시밍즈, 시진핑의 딸이죠. 2010년부터 2014년 하버드에서 가명으로 학부를 다니면서 심리학을 전공했죠. 그때 보안은 뭐 옛날에 한번 다뤘었죠. 항상 뭐 24시간 보디가드에다가 보안은 철저했었다. 그리고 그 신부는 하버드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하버드에서 같이 중국 공산당 측과 합의를 하여 오케이, 신분 속이는 거 우리도 도와주겠다. 비밀 신분 지키는 거 우리도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하버드랑 합의를 해가지고 거기 학교 다닌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하버드 대학교 겁나 쳤잖아. 그러니까 트럼프도 아는 거야. 하버드에서 얼마나 많은 중국 돈을 받고 중국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이 하버드에서 대학을 다니며 그 자녀들 이름 밑으로 얼마나 많은 자금이 세탁이 되고 하버드는 또 그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아 처먹었는지 그걸 트럼프는 알고 있었기에 하버드를 겁나 쳤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그 푸시라의 아들도 부과과인가? 걔도 중국에서 뭐 유명한 관료 집안 자식이야. 거기도 케네디 스쿨 석사 나오고. 짱저민 손자, 여러분들 중국 짱저민 알죠? 옛날에 주석. 짱저민 손자도 짱즈정도 하버드 학부 졸업 후 월가에서 자본을 운영했어요. 중국은 맨날 미국이 최대의 적국이래. 미국이 죄악이야. 세계의 죄악이야. 근데 중국의 공산당 자녀들 다 미국 유학 가요. 이런 병신 짓거리를 하는 게 중국 공산당이야. 한국에는 이런 병신 같은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 없죠?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그건 진짜 병신이고 그런 새끼는 진짜 북한으로 보내야지. 맨날 미국을 욕하면서 자기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자기 돈 막 미국에다가 부동산 사놓고 그런 새끼가 있다고? 없어. 아유, 한국은 그런 사람은 없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좋아요. 중국의 역대급 고위 간부들이 자녀들이 다 하버드에서 유학했다 쳐. 근데 여기서 약간 좀 황당한 게 있어. 봐봐. 이 장런정이라는 애는 전공이 중국 고전문학이야. 근데 중국 고전문학을 전공을 하는데 그거를 더 깊은 전공, 더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버드를 갔어. 여러분들 이게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들 중국 고전문학은요 중국 교수님들이 제일 잘 가르쳐요. 야, 아무리 하버드대 교수라 해도 걔네들이 중국 고전에 대해서 중국 고전을 어릴 때부터 연구해온 중국 고전 학파랑 어떻게 비교를 해? 중국 고전 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하버드 스쿨, 하버드로 무슨 뭐 경영이나 아니면 공대나 이 미국이 강한 거 있잖아. 그런 거는 뭐 미국으로 가면 되지. 중국 문학이나 중국 언학이나 중국 고전 문학 이런 거는 당연히 중국에 가서 석박사 다 따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버드대?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상한 얘기가 많이 달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야, 하버드 도서관의 홍루멍이 북경대학보다 뭐 정통이라 뭐 회차가 더 많더냐? 한자도 제대로 모르는 서양 교수들이 어떻게 너한테 고전 시가와 절구를 잘 가르쳐 주더냐? 이런 사람들이 댓글이 달리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그건 마치 중국인들은 아이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야 되겠네. 무슨 학과로? 햄버거 학과 보내야지. 미국인들은 뭐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햄버거 학과 보내가지고 햄버거 만드는 거 가르치고 이태리 애들 중국으로 보내야 되겠네. 피자 학과 가라 그래야지. 그거랑 지금 이 장런정이 하버드 간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전혀 연관성도 없는데 얘가 어떻게 국비로 하버드를 갈 수 있냐 이거야. 얘는 과연 누구길래? 그리고 더 이상한 거 24살에 자 이제 하버드 이거를 딱 장착을 했어. 하버드 날개를 딱 장착을 하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해외 유학을 하고 귀국을 해도 뭐 취업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어디서 뭐 면접도 보고 뭐 이런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돌아오자마자 장런정은 어디로 갔느냐? 바로 중국 공산당 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체제 안 간부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갔느냐? 산시성 바오지시의 진타이구의 부구장, 그러니까 그 부처급 실권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런데 때마침 이 산시가 어디냐? 산시는 시가의 고향이에요. 시진핑 아버지 시중신이 기반을 닦은 곳이야. 시진핑이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이거는 거의 우연이 아니라 거의 뭐 조상을 찾아가는 배치다.
그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의혹이 또 생겨요. 아니 거기서 한 2년 경력을 쌓다가 갑자기 2016년에 푸젠으로 갑니다. 복건성으로. 복건성은 어디예요? 시진핑이 시가군을 만든 기반이 만들어진 그런 곳이에요. 시진핑의 기반을 닦은 곳이 복건성입니다. 거기에 복건파, 시가군, 그게 시진핑이 닦은 곳인데 갑자기 복건성으로? 시가군이 본거지로? 그러면서 장런정은 후저우에 있는 한 부 현장으로 갑니다. 한 현의 현장으로. 계속 간부야. 그런데 또 3년도 안 돼서 2019년 29살짜리 애가 복건성의 지방금융감독관리국 인사처처장을 맡습니다. 29살. 여러분들 29살에 뭐 했어요? 나 29살에 겨우 군대 제대해가지고 주머니에 5만 원도 없을 때야. 아 무슨 뭐 해먹고 살지 이러고 있었어. 이 새끼는 뭐? 금융감독관리국 처장? 아씨 30도 안 돼가지고 29에 1990년생이야. 그런데 담당이 금융과의 인사처래. 이거는 거의 돈주머니, 그러니까 돈주머니를 그냥 차는 자리, 핵심 중에 핵심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장런정의 배경을 한번 봅시다. 대체 무슨 배경이길래? 자, 장런정의 생모는 짱웨이입니다. 시진핑이 푸젠 닝더에 있을 때 펑리웬, 시진핑의 부인은 펑리웬이에요. 가수입니다. 공연으로 늘 바빴어요. 진짜 펑리웬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가수야. 그래서 펑리웬이 전국을 공연으로 돌면서 늘 밖에 있으면서 집에 안 들어갈 때 그때 시진핑이랑 그 다음에 시진핑 딸 이 집에 시진핑이 또 남자 혼자서 일하려면 뭐 누군가가 좀 이렇게 옆에서 보살펴줘야 되잖아. 뒷바라지 해줘야 되나. 그때 뒷바라지를 한 게 짱웨이야. 짱웨이가 곁에서 생활을 돌봤대요. 그러니까 그때 첫 부인은 없고 짱웨이가 옆에서 그 뒷바라지 해주면서 그때 이 장런정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 이런 추리. 이거는 중국에서 이미 많이 퍼진 얘기입니다. 그런 게 아니냐. 아 근데 되게 합리적인 추리 아니에요? 물론 증거는 없어요. 그냥 어디까지나 다 추리일 뿐입니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장런정이 걸은 길이 이게 아무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어디 뭐 한 자리 해 아니면 돈이 많으면 뭐 한 자리 해요. 근데 뭐 여러분들 집에 뭐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어. 그래가지고 일하는 아주머니가 맨날 와서 일을 열심히 해줬어. 몇 년 동안. 그럼 여러분들 그 아주머니 자식을 진짜 내가 다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자리까지 끄집어 올려줄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아주머니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주머니한테 뭐 선물을 해주든 뭐 그 정도 아니야? 아니면 뭐 금일봉을 좀 더 주든. 그런데 그 짱웨이라는 여인의 자식을 이렇게까지 이끌면서 승진의 승진을 거둔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진짜 약간 자기 핏줄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까지 해줄 수가 있나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내놓은 축적이 지금 이 짱런정이 걸은 이 길 있잖아. 베이징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본과에서 박사 뛰어넘고 박사에서 하버드 박사 갔다가 하버드 박사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공산당 간부 자리, 그리고 간부 자리도 시진핑의 고향에서, 그리고 시진핑의 본거지에서 발령나고 그 다음에 금융관리국까지 해서 거기서 처장하고, 이런 승진이 이게 말 그대로 황태자가 아닌 이상은 이건 불가능한 승진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산시에서 푸젠, 산시에서 복건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가게 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장런정이 이게 제일 강력한 시진핑의 후계자 후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리 있지 않습니까? 사진은 없어요. 그 다음에 후보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두 번째 시진핑의 후계자일 수도 있는 직손 사생아, 뭐라 해야 되지? 그쵸, 사생아죠. 뭐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사생아는 이름이 왕룽펑입니다. 일단 왕씨야. 왕룽펑이야. 이 사람은 사진이 있어요.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요 두 사진 한번 볼게요. 이게 시진핑 젊은 시절이에요. 이게 시진핑 젊은 시절. 닮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 그 말이야. 이 사진을 보면 잠깐만 이거 판박인데? 여러분들 그냥 사진을 보면요, 이거는 그냥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눈썹이랑 눈매 이 두툼한 턱 얼굴형 그냥 복제판이야. 야, 이건 굳이 DNA 검사를 안 해도 그냥 눈만 있는 사람이라면 둘이 뭔가 관계 있어 보인다.
근데 닮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그게 부족하죠. 그냥 닮을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사람도 걷는 길이, 자, 이 왕종펑은요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아이차오메이라는 회사를 세웠고 불과 몇 년 안에 억 단위를 찍어요. 억 단위 매출을 찍습니다. 억 단위. 한국 돈으로 치면 몇백억 단위예요. 그리고 2016년에는 찡시賓관, 여기서도 찡시賓관이 나오네요. 그 고위 간부들이 묵고 회의를 한다는 그 찡시賓관, 거기 가서 자기도 자기가 할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했다라는 거야. 거기는 아무한테나 빌려줄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 찡시賓관을 마음대로 썼다 이거야. 그 누구 연줄이냐 이거야. 네가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가라도 다른 호텔 많은데 왜 하필 찡시賓관을? 찡시賓관은 중앙군委, 중앙군위가 장기적으로 쓰는 핵심 공간이에요. 그리고 중앙위원도 함부로 들락날락 못하는 곳인데 거기를 가서 무슨 뭐 시상식 하고 뭐 상도 받고 뭐 행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쟤는 신분증으로 거기 들어간 거 아니야. 얼굴로 들어간 거야. 딱 들어가려 하는데 누구세요? 하고 얼굴을 딱 비췄는데 거기 경위들도 뭐 말은 못해. 시진핑 아드님이라고 말은 함부로 못하지. 큰일 나지. 하지만 들어가세요. 프리패스 상이야.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은 시진핑의 핏줄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돌았습니다. 자, 또 한 명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후보는 또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치우양이에요. 이 치우양이라는 사람은 시가랑 인연이 더 오래됐고 더 깊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진핑의 모친 지신 여사가 직접 이 지신을 뭐라 해야 될까 데리고 다녔다, 특별 대우를 해줬다. 왜냐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옛날에 시진핑 아버지 시종슌의 장례식에 이 사진이 있어. 나 이 사진 보고 소름 돋았어. 여러분들 여기가 시진핑이고 여러분들 여기가 시밍저예요. 여기가 시밍저야. 시진핑 딸. 근데 요 옆에 요 남자애가 치우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국에서는 이런 장례식에 서는 이 서열 같은 거 있잖아. 서는 위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저 아이는 누구길래 시진핑의 딸과 똑같이 같은 일렬에 쓰느냐 이거야. 그것도 시진핑 딸 바로 옆에. 중국의 이런 뭐라 해야 될까 간부 가문, 이걸 홍색 가문이라 그래요. 빨간 가문. 그러니까 옛날에 혁명 군인 출신 가문, 군간부 가문은 서열 자리 배치에 굉장히 목숨을 걸어요. 장례식 일렬에 섰다라는 거는 그 권력 서열 그 자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 동생 시웬핑이 있잖아요. 시웬핑의 자녀보다 앞에 서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시진핑 동생의 자녀보다 더 높은 지위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 아이는 시진핑의 직계 자손일 수도 있겠다라는 추정이 또 생겨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분석에 의하면 지금 시진핑은 가려는 길이 자기가 뭐 중국을 어떻게 딱 하고 나가지고 이제 자기의 자리를 이제 또 다른 후임들한테 뭐 장유샤나 이런 2인자나 3인자한테 물려주려는 게 아니라 약간 북한식으로 간다 이거야. 왜냐? 시진핑은 이런 생각을 한 거지. 만약에 내가 이제 목숨이 다 끝나고 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내 가족들이 위험할 수도 있겠고 나의 가족 친척들이 다 한 번에 몰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 후계자를 나의 직계 자손이나 내 가족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한테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심이 쓴 거야. 그래가지고 2인자들 3인자들 주위에 있는 시가군들 다 숙청시키고 그 다음 걸음은 뭐냐, 자기의 직계 자손한테 자리를 옮겨줄 북한식 세습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추측은 이건 과연 나중에 현실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뭐 일장의 소문에 불과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게 시진핑이랑 장유샤의 관계는요 2018년 개헌 당시 그리고 2022년 20대 이때 시진핑이 2018년에 개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임제로 가는 걸로 국가 주석 임기 제한을 없애고 독재 가는 길을 열었을 때 이때 장유샤가 뭘 해줬냐, 장유샤가 그때 군인을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장유샤가 시진핑 뒤를 봐줬어요. 난 시진핑 이거 결단 오케이. 장유샤가 군력이 제일 강한데 장유샤가 오케이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 반대하겠어?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장유샤가 그거를 밀어붙여준 거야. 시진핑 뒤에서. 장유샤가 시진핑 뒤에 있었다는 거는 즉 총은 시진핑이 쥐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아마 그 둘 사이에는 이런 거래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개헌을 해가지고 3년임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네가 그걸 지지를 해주면 너를 계속 나이가 많이 들어도 군위 부주석을 계속하게 해주겠다라는 이런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우리가 중국 공산당 정권을 지탱해온 정당성의 변천사를 한번 짚어봐야 돼요. 마오쩌둥 시기의 정당성은 단순했습니다. 그건 폭력의 정당성이었어요. 총구에서 정권이 나온다, 이 말은 유명하죠, 그죠? 누가 이겼느냐, 누가 강산을 빼앗느냐가 모든 걸 결정했다. 그 실력은 어디서 나오냐? 총구에서 나온다. 하지만 마오쩌둥이 죽은 후에 이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었죠. 문화 대혁명으로 나라가 붕괴 직전까지 갔고, 폭력만으로 통치하는 정권에 대해 민중은 더 이상 감내하지 않기 시작했죠. 그래서 덩샤오핑 이후의 정권은 전혀 다른 정당성을 채택을 합니다. 바로 성과의 정당성. 우리가 독재이긴 하지만 너희를 우리가 먹여 살려. 우리가 너희 돈 벌 수 있게 해줄게. 경제 성장, 생활 수준 개선, 이것이 덩샤오핑, 짱저민, 후진타오 시기의 정권을 지탱했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은 말도 안 되게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죠. 미친 듯한 발전을. 세계 1위였어요. 말도 안 돼. 야, 1년에 경제 성장률 20% 들어봤어요? 말이 안 돼. 그러면서 이 성과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은 일종의 내부 규칙을 만듭니다. 집단 지도 체계. 겉으로는 공산당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문과 파벌이 번갈아 권력을 나눠 갖는 일종의 공화 체제였어요. 이 체제에서 단 하나의 절대 금기는 세습입니다. 세습. 누군가 권력을 자기 집안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그는 체제 전체의 적이 되죠. 그때 그 집단 체제의 집권, 덩샤오핑, 짱저민, 후진타오까지 잘 이어왔는데, 그런데 그게 시진핑 시대에서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경제는 망가졌고 성과 정당성은 급속히 약화됐죠. 동시에 반부패라는 이름으로 각 파별과 가문을 무차벅으로 쳤습니다. 그 결과 체제의 균형은 붕괴했고 시진핑은 모든 원한을 혼자 떠안은 존재가 됐죠. 이렇게 되면 시진핑의 선택지는 하나로 좁혀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냥 아무 후계자가 아니라 그냥 나랑 함께 일하던 공산당 체제 내 간부 중에서 실력 있는 체제자, 그런 게 아니라 피로 이어진 후계자. 김정일은 김일성을 청산하지 않았고 김정은은 김정일을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진핑이 바라보고 있는 그 혈통의 정당성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와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오죠. 이런 세습, 독재적인 세습은 중국 공산당 체제 내부에서는 가장 강력한 금기라는 거예요. 옛날에 다 그랬는데 시진핑이 이걸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정말 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다양한 체내가 무너진, 그리고 그 체제 내에서도 수많은 곳이 곪다가 이게 골마 터져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닌가. 이 단체 지도 체제와 지금 시진핑이 하려 하고 있는 이 독재는, 이 두 체제는 구조적으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사활을 건 충돌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언급한 시진핑의 핏줄일 수도 있는 짱런정이든 왕롱펑이든 추양이든 이들 중에 진짜 후계자가 누군지, 아니면 진짜 핏줄이 있는지, 그건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핏줄의 그 후계자는, 베일에 숨겨져 있는 후계자는 어딘가 깊숙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이렇게 떠도는 모든 이름들은 연막일 수도 있죠. 진짜 후계자는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맞았나 틀렸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가십거리, 소문거리, 찌라시 이런 거를 즐기자, 이런 게 아니에요. 독재를 위해 중국 전체를 끌고 가는 정치의 논리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는 유엔스 가해는 아들에게 황위를 물려주려고 하다가 83일 만에 몰락을 합니다. 김정은의 세습은 성공했지만 그 대가는 고립, 봉쇄, 그리고 2천만 명 인민의 굶주림이죠. 그렇다면 지금 중국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중국의 민생 경제 바닥이죠. 집값 바닥입니다. 지방 집값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진 데가 있어요. 월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봉이 되고 있어요. 직장이 더 이상 없고 매년마다 배출되는 2천만 명 가량의 대학생들은 일자리가 없어요. 취업되는 사람이 10%에 불과하다.
그리고 중국에서 그렇게 중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던 외국 자본들은 중국을 다 탈출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인들은 일자리를 또 잃게 됩니다. 심지어 미국이 중국을 때리다 보니 중국에서 공장을 열어서 사업을 하고 있던 중국인들마저 공장을 해외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까지 가서 지어요. 중국인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중국에서 탈출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중국에 있는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어요. 이게 다 사실이라면 중국인들은 이미 폭동이 일어났다고요? 폭동은 여러 차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군인들이 다 진압을 하고 때려 누르고 부수고 못하게끔 하는 거죠.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 시위에 중국의 군경찰이 투입돼가지고 얼마나 애들 패는지 아직도 영상이 있습니다. 회원 전용에 가면 그 영상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장유샤와 류저리를 잡은 사람이 왕샤오홍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왕샤오홍은 뭐냐? 시진핑이 제일 중용하는 부하 중에 한 명이에요. 하지만 왕샤오홍은 장유샤의 이 몰락을 보면서 다음 후계자가 자신이 아니라 다음 타자가 자신이 될 거다라는 그런 공포 속에 떨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왕샤오홍도 뭔가 방어 체계를 준비하고 있거나 시진핑의 공격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지금 중국의 내부 상황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각 원로들도 그냥 한 발자국 물러나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지 않나. 시진핑 저 새끼 저거 저렇게 날뛰다가 몰락하는 거 아니야? 자빠지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은 우리가 누굴 밀어야 되지? 아니야. 저러다가 진짜 시진핑이 사연임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계속 제줄을 서야 되나? 중국 내부는 지금 말 그대로 케이아스입니다. 혼돈 그 자체.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들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후로도 중국 내부에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생길 거고 그 일은 어떻게 세계에 영향을 줄 건지 한국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제가 계속 주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의 취미 생활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거 알려지지 않은 일들 이걸 파내는 게 약간 제 요즘의 취미 생활이에요. 저 이런 거 읽는 거 국제 정세 읽는 거 너무 재밌어요. 근데 마침내 내가 또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또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나누고 있네. 제 방송이 재밌다고 느꼈으면 여러분들 무조건 구독해 놓으세요. 오케이?